출퇴근길에 하는 마음 공부 상편. 인간은 겁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까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망칠까봐 두려워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는 것과 기우제를 지내는 것 사이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미래에 대한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에 대한 공포, 이것이 바로 겁이라는 감정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은 미래의 불행에 미리 젖어 현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이빨이 썩을까봐 달콤한 초콜릿을 먹지 못하는 사람, 실연의 공포 때문에 프로포즈를 미루는 사람, 시험의 공포 때문에 공연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사고가 날까봐 여행을 가지 않으려는 사람. 한마디로 겁이 많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겁이라는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자신의 욕망에 몰입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자세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강한 욕망의 대상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웬만한 욕망의 대상으로는 항상 미래의 실패가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든 희망과 절망을 염두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강렬한 대상을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관적인 태도는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낙관 또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적 태도를 낙관적 편견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신이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이 다른 사람이 당첨될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거나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리듬으로 살고 있으면서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그 예입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낙관주의자들은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억지스러운 소통을 한 뒤에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낙관주의자는 미래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미래는 언제나 최선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순조롭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미래는 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뿐 아니라 문제가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 직장에서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다음에는 운이 좋겠지.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실패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실패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지나친 낙관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잃게 합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을 못 본 채 합니다.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참 긍정적입니다. 공부할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룻밤이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단순 암기로는 풀지 못한다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공부할 게 많으면 밤을 새워 공부를 해도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낙관은 머릿속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관에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듯이 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낙관을 찬양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 판단입니다. 통제하지 못할 낙관보다는 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함과 무력함을 느낍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취직을 하고 나서는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다가 중년이 돼서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은퇴 후에 인생을 고민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의 평생 동안을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버릇을 버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잘 해내고 할 수 없는 일은 시간에 맡겨도 됩니다. 일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작게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고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걸 금세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안함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귀중한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상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불안해만 할 뿐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이력서를 쓰거나 채용박람회를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직장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언제 연봉이 오르나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더 잘 해내기 위해 고민하거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생각 그 자체에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득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딱히 별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전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만 있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으면 무언가를 처리하지 않은 듯한 찝찝함이 마음 한편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매일 한 걸음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보다 계획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란 불안해하며 탐색하고 실행하며 이뤄내는 과정입니다. 불안함과 함께한 성장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기억이 오래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당시의 감정을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지는 오래되었지만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감정은 곧 바로 다른 감정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스스로 해소하지 못한 감정의 응어리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응어리는 마음 한구석에 삐져나온 가시가 되어 실수로 잘못 만지기라도 하면 죽을 만큼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든 거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채찍질은 피해야겠지만 강해지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 또한 하나의 성장이며 승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당신이 이전의 아픔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게 되면 과거에 경험한 상처에 자신감 있고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않는 것들을 굳이 지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장해온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내 더 나은 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상처를 성장의 힘으로 바꿔보세요.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날들을 이겨내야 비로소 화창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과도한 허영이 문제일 뿐이지 마음속에 생기는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허영심이 생기는 자신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기 안의 허영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고민하고 내가 허영심을 어떤 방식으로 밖으로 드러내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좇는 본인도 가끔씩 자괴감을 느낍니다. 남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감정이라도 들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두면서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질투는 자신에 대한 불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이 생각은 상대방에게 내가 졌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혼자서 경쟁 구도를 만들고 마음대로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비교당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태도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실 더 확실한 동기부여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비교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비교하세요. 오늘의 자신이 어제의 자신보다 발전했다면 그것 또한 큰 희열이 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남에게서 자신으로 옮겨오면 불필요한 질투의 에너지를 덜 쓰게 될 것입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근심은 욕심이 많아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아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겨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해 생깁니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성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단점을 보며 살았고 나를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장점을 먼저 보십시오. 모든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화를 내거나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과 무가치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굳으면 점점 더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대로 자신의 단점도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도 위로를 해주면 점점 더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을 긍정 속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요. 감정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감정의 폭발로 힘겹지 않으려면 나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노력하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만큼 불만은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든 남에게 맡기기만 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만만 쉽게 쌓이는데 그 불만이 바로 푸념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혹은 내키지 않고 귀찮은 일이라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만도 줄고 입에서도 푸념은 결코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인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전에는 많든 적든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이 위험이지 실제로는 그다지 중대한 사건은 아닙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창피를 당할 수도 있지요.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면 불합격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 자신감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전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충족감을 느낄 때도 의외로 많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푸념하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에서 삶에 대한 큰 만족을 느끼니까요. 또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 일로 불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반성하고 다음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데 집중할 겁니다. 반면에 푸념만 하는 사람은 그다지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일을 일컫습니다. 기분을 전환하겠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었을 때나 인간관계로 인해 화가 났을 때 친구나 가족 등에게 푸념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푸념으로 스트레스가 해결될까요? 실제로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한시적으로는 조금 개운해질지도 모르지만 금방 또다시 언짢은 기분과 분노가 되살아나지는 않을까요? 매번 푸념을 들어주는 친구나 가족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면 상대방 역시 나의 이익과 행복으로 이어질 만한 도움을 주어 그 균형 속에서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받는 데만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베푸는 일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는 것만 바라게 되면 이런저런 푸념만 많아집니다. 자신이 먼저 친절히 대하면 상대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던지고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푸념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긍정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가급적 사물의 좋은 면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란 사물의 좋은 면 대신 나쁜 면에만 정신을 빼앗기는 경향을 뜻합니다. 따라서 나쁜 쪽은 제외하고 좋은 쪽만 보도록 노력하면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사물의 좋은 면을 보자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배지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새겨 넣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면 자연스럽게 만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힘을 얻게 되지요. 긍정적 사고력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일면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불만스러운 일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기쁜 일 역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쁜 일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며 기쁜 일은 바로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는 불만만 쌓여서 영원히 인생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만은 바로 잊고 될 수 있으면 기쁜 일만 기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자고 자신을 무작정 타이르는 것은 힘들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독이는 것 정도는 무리한 시도도 아닐 뿐더러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성실하지 않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게 된다면 업무에 대한 압박감도 훨씬 가벼워지겠지요. 주부라면 집안일과 육아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권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늘 함께 있으면서 부딪힌다고 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여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일상의 반복에서 삶의 녹이 슬게 됩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가꾸고 다듬는 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녹이 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안으로 헤아리는 일에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홀로 자기 세계를 가꾸면서 공유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한가락에 떨면서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검은고 줄처럼 그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은고 줄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울리는 것이지 함께 붙어 있으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공유하는 영역이 너무 넓으면 좋지 않습니다. 행복은 절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친 것은 행복을 침식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는 일에도 이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고였을 때, 그리움이 가득 넘치려고 할 때, 영혼의 향기가 배어 있을 때 친구도 만나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만나면 우정도 행복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지상의 호적에서 사라져 갈 때에도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상에 소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에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한 사람이 많습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고마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 행복을 느낄 때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한 송이 꽃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을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진정으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의 소박한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자람이 아니고 가득 참입니다. 내 마음 따로 있고 상대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가지가 곧 내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입니다. 불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동요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누어진 한쪽 가지가 그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평온과 안정을 갖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것은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삶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근거 없이 떠도는 말에 좌우됨이 없습니다. 가짜에 속지 않을 뿐더러 진짜를 만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거나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눈을 맑히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자기 삶의 질서를 지니고 사는 자주적인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귀에 거슬리는 비난을 하든 달콤한 칭찬을 하든 그것은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타의에 의해 억지로 참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의 질서입니다. 채우려고만 하는 생각을 일단 놓아버리고 텅 비울 때 새로운 눈이 뜨이고 밝은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은 전체에서 볼 때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지를 바로 보려면 바다도 함께 보아야 하고 밝은 것을 보려면 어두운 것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통증과 추위는 신경계통에서 오는 감각입니다. 신경계통이 없다면 그 감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도 회사를 떠날 수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미움도 일종의 느낌인데 이 느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누구를 만나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에도 싫다고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증오, 환경에 대한 혐오는 모두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도 아닌데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나 하기 싫은 일에 이끌려 자신도 남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든 돌멩이든 풀이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타인이나 다른 사물이 내게 주는 고통에만 집착하고 타인이나 다른 사물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면서도 즐거움입니다. 괴로울 때는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에는 초연한 마음으로 강인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는 쉽게 방종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울 때에도 초연한 마음으로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움을 한껏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도 곧 사라질 것이며 그저 자기 느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울 때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즐거움의 감정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저 고통에 상대되는 느낌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그저 느낌일 뿐이므로 즐거움을 누리되 그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즐거움 자체는 해롭지 않습니다. 해로운 것은 즐거움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즐거움 자체는 건강합니다. 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즐거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괴로움 자체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것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회피와 저항은 오히려 괴로움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초연하게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그것이 삶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수많은 경험들 중 하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저 한 번의 경험입니다. 아무리 운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행복감에 도취되어 방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과가 고통의 씨앗이 되고 행복감이 슬픔의 시작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살면서 겪는 한 가지 경험이며 자신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면 득이양양해서 방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프러포즈를 해서 성공하면 당연히 기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며 열정이 지나간 뒤에 현실적인 생활이 이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를 이루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삶에서 겪는 여러 경험 중 하나임을 안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이성을 잃고 방종할 정도로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에 와서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 뿌린 씨앗은 이제 종결되었고 새로운 씨앗은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과 미래는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차분함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이란 하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얻음으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었다면 차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과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런 절망과 자괴감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정말로 세상을 통째로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큰 돈을 벌고 싶었지만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밖에 벌지 못했다면 실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살면서 겪는 한 가지 경험일 뿐입니다.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안다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습니다. 하나를 실패했다면 그저 그뿐입니다.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계속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한 번의 경험일 뿐입니다. 실패도 그저 경험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큰 좌절이 닥쳐도 차분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저 한 번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과거에 뿌린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종결되고 지금 또 새로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과 미래는 바로 지금의 생각과 행동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차분함을 유지하며 계속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